오늘 새벽 LA 시내버스에 무장기한이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LA 대중교통 내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올림픽을 앞둔 LA 도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 폭발 사고로 최소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법원에 반입된 사제 폭탄에서는 폭발이 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구금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다가오는 열대성 폭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해안 전역에는 최대 15피트에 달하는 해일을 대비하기 위해 경고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테러 위협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폰타나에서 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성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LA 시내버스에 무장괴한이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총을 겨누며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LA 대중교통 내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올림픽을 앞둔 LA의 도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차 수십여 대가 시내버스를 맹렬히 추격합니다. 버스는 타이어가 펑크난 채 10여 마일을 달렸지만 결국 멈춰섭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빠르게 버스 안으로 진입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성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경찰의 도움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LA 시내버스에 총기로 무장한 괴한이 올라타 운전기사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괴한은 기사를 위협하며 1시간 동안 버스를 달리게 했습니다. 버스 추격전은 사우스 LA에서 10여 마일 떨어진 이곳 LA 다운타운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타이어를 찢는 스파이크 스트립으로 버스를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용의자를 체포하고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에게 총격을 당한 또 다른 승객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51살 라몬트 캠벨로 보석금 2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살인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The fact that there were individuals that were on the bus, the decision to stop the bus as quickly as possible. LA 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전철에서 최근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철인 메트로 B라인에서 괴한의 흉기에 50대 여성 승객이 찔려 숨졌고 지난 3월에도 총기를 지닌 남성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 mean, it's a little bit nerve-wracking, but you know, it's part of life, so we got to deal with it and see, you know, if any suspicious activities going around, suspicious people. That's all we can do. 특히 운전이 어려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고령층의 경우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하는데 다 그 불안하죠. 겁이 나서 댕이 겁나요.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 5월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치안 강화를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둔 LA 도심의 불안한 치안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오늘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한 법원에서 총기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둔 남성이 법원 건물 안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려 6명이 부상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산타마리아 법원 청사 안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0살 나다니엘 맥과이어는 법원 내 보안 검색대에 가방을 던졌고 가방은 폭발했습니다. 맥과이어는 주차장으로 달아났지만 법원 보안 요원 등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6명이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퇴원했습니다. 맥과이어는 지난 7월 28일 등록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오늘 오전 산타마리아 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다가오는 열대성 폭풍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해안 전역에는 최대 15피트에 달하는 해일에 대비하기 위해 경고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인 헬렌은 카리브해에서 공식적으로 발달해 멕시코만 해안을 지나면서 오늘부터 허리케인으로 강화되고 내일 플로리다 걸프 연안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렌은 카테고리 3 또는 그 이상의 주요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6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3개 카운티에 강제 또는 자발적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차량에 연료를 채우고 식량을 비축하며 강풍으로 인한 잔해가 날리지 않도록 정원을 정리하고 대피구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테러 위협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 사무실에 총격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트럼프는 자신을 겨냥한 2번의 암살 시도가 이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두 용의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이 자신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미군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고 공개했는데 미 국가정보국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 측의 애리조나주 템피 선거운동 사무실에선 총격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총격 당시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t's a scary thing. I can only imagine how the staff who work in that office are feeling about going back to work. 해리스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경제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I intend to chart a new way forward and grow America's middle class. 초박빙 판세 속에 미 주요 언론사들은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취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국가 페루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됐다가 현지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최근 페루 수도 리마를 중심으로 납치 사건이 크게 늘고 있어서 한국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페루 경찰이 현지에서 납치된 한국인 사업가를 피랍 하루 만에 무사히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사업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현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루 현지 언론도 구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루 안디나 통신은 현지 경찰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했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페루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수도인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 회사 직원이 A씨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 미상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납치 정황이 있다고 본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주 페루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고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루에서는 지난 5월에도 한국인 헬스클럽 사장이 납치되었다가 11일 만에 현지 경찰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납치를 비롯해 범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도 리마와 라리베르타드 지역을 중심으로 납치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개인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폰타나에서 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부린 한 남성이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폰타나 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20분쯤 한 남성이 파이프를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성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의자가 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했고 경찰은 이에 무력으로 대응했으며 경찰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땅에 눕혀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는 용의자가 총에 맞은 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 아일라 폰라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일부를 묘사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사건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 정도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브리트니 펄런, 락밴드 머틀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 리의 아내가 자신에게를 코요테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는 긴박한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펄런은 어제 오후 1시쯤 보안 카메라에 찍힌 코요테의 공격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우드랜드 힐스에 있는 펄런의 집 뒷마당에서 코요테가 2마리의 개를 향해 달려들고 그녀의 반려견 니나가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코요테를 쫓아가 니나를 낚아챈 펄런은 코요테들의 잦은 출몰에 반려견을 집 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우드랜드 힐스가 있는 LA 샌퍼난도 밸리 서쪽에서는 코요테가 흔히 출몰하며 사람에 대한 공격은 드물지만 작은 개는 자주 공격 대상이 돼 견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결론을 내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관건은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엔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결론적으로 기소를 권고하면서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심위가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을 땐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따라왔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전례를 처음 깨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무작정 수심위 권고를 따라 최 목사를 기소하긴 쉽지 않다는 의견인 걸로 전해집니다.
받은 사람은 빼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제공자를 기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수심이 권고를 받아들여 최 목사를 기소하는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따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이 사건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뒤 결론을 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당정 관계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고 야권은 예상대로 빈손 회동이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 대통령실은 만찬 직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원전 생태계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인사들은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 논의가 전혀 없었고 한 대표에겐 사실상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건배사나 뭐 이렇게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친윤계는 충분히 의견을 내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뭐 그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한 대표가 회담 말미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윤 대통령 독대를 다시 요청한 걸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한 친윤계 의원은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우려한 대로 빈 껍데기 만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대란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입니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어렵사리 여권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저녁 먹은 게 성과다라는 한 대표 말처럼 당정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만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이 설계 공모와 함께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 디자인을 선정해 2026년 하반기에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또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주류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한국의 달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 적정성 평가 등으로 그동안 1년 넘게 미뤄져 온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 어제 열린 설계 공모업체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총영사관 건물과 주차장을 재건축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최초 배정된 예상보다 삭감된 4,670만 달러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새로 지어질 총영사관은 전체 면적 53,200여 스퀘어피트에서 북쪽 주차장을 제외한 19,500 스퀘어피트 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12월 디자인을 최종 선정한 후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6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인허가까지 해서 26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29년 말 정도로 저희가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사 기간은 3년으로 2029년 말에는 새로운 LA 총영사관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총영사관은 재건축 기간 사용할 임시장소 물색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있는 공간이 어디로 갈까, 언제 옮겨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설계가 진행되면서 또 공사 진행, 또 뭐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를 보면서 좀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A 총영사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2024 한국의 달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K-클래식 공연과 스무카 전시 등 문화 공연은 물론 국경일 행사와 한국 유학 박람회 등 16가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센터 메디컬 그룹이 사회 공헌을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어제 플로턴에 위치한 서밋하우스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남가주 주치의와 전문의, 그리고 보험사와 에이전트 등 메디컬 관련 종사자 250여 명을 초대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나누는 킥오프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메디컬 관련 종사자들이 함께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혜택 등을 한인 환자들에게 보답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경제 사정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저희가 매년 30명, 4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 메디컬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10,000명 이상의 시니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3개의 직영 클리닉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에선 무더위는 사라졌지만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접어들며 날은 한층 더 선선해지겠지만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을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이 끝나가는데 낮더위는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반소매를 입은 사람들,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양산으로 햇볕을 피해봅니다. 아직까지 좀 더워가지고 똑같이 반팔 여름처럼 입고 다니는 상황인데 아직 낮에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 최고 기온은 28.2도, 서울도 27.3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달 말까진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추석 무렵까지 이어진 극심한 더위 탓에 올해 9월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9월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기상청의 3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10월도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첫 주 서울 예상 기온이 25도 안팎인데 10월 상순의 최고 기온 평균인 22.6도보다는 높지만 활동하기 더운 정도는 아닙니다. 1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초겨울인 12월엔 예년보다 오히려 더 추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사이 열대 동태평양 수온이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이 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면 11월 고기압이 강화되고 11월 고기압 강화로 인해 가지고 차가운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내려오게 되면 북극 바다의 얼음 면적이 평년의 60% 수준까지 줄어 기록적으로 많이 녹은 상태인데 그러면 북극의 찬 공기가 흘러내리듯 한반도까지 올 확률도 커집니다. 이 역시 추위를 부추길 또 다른 요인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레바논을 사흘째 대규모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본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무선 호출기 무전기 연쇄 폭파와 연이은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미사일이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내 300곳 가까운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25일 하루 공습으로만 최소 51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다며 사흘째 이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대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할레비 참모총장은 고딘 북부사령관과 함께 산하부대를 방문해 레바논 공습은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고딘 북부사령관도 기동과 행동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해당 발언이 지상전, 즉 레바논 침공작전 돌입을 시사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별도 성명을 내고 레바논 접경지인 북부 지역의 작전 활동을 위해 2개의 예비군 여단을 소집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필요한 경우 레바논 지상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작전과 관련한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이틀 뒤에 치러집니다. 3파전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 총리가 될 집권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초반 돌풍의 주인공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 양강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부부가 같은 성씨로 통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찬반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한 고이즈미는 보수층 반발로 추락 위기를 맞은 반면 반대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지지를 흡수해 막판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名字も違う。それでも家族は家族。多様な人生に選択肢を広げる政治家として生きていきます。 여론조사를 보면 이시바, 다카이치, 고이즈미 순으로 3파전 양상입니다. 자민당 의원 20% 정도는 아직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아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모레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만으로 바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새 총재를 선출합니다. 유력 후보 3명 모두 선거 기간 한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위대 헌법 명기와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했습니다. 安全保障の在り方を根本的に見直してまいります。私が果たすべき責任である。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총리가 된 뒤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祖国を守ろうとされた方でございますので、そこに敬意を表し続けるということは私が希望するところで 줄곧 참배해온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총리가 되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증강의 야스쿠니 참배까지 3명 모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기시다 외교 노선을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LA 다저스 오타니의 50-50 홈런볼이 경매에 붙여져 역대 최고가에 팔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SPN은 논란이 되온 오타니의 50-50 홈런볼이 수집품 마켓플레이스 골딘에 위탁됐으며 경매가 오는 27일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골딘의 CEO 켄 골딘은 공을 잡은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해와 만났다며 9월 27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시작가 $50만, 최고가 $450만 달러의 경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450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낙찰됩니다. 50-50 홈런볼을 주운 남성은 앞서 다저스 구단과 한 차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폭스 스포츠에 따르면 다저스는 $30만 제시했지만 이 남성은 거절했습니다. 역대 최고가에 팔린 홈런볼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호 공으로 경매에서 $305만 4천 낙찰됐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150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이자 한인 여성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통합교육고 학교 14곳에서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게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3일부터 10주 동안 한국태권도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LA 초중고 학교에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권도 교육은 비욘드 더 벨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태권도의 기본 품새와 규율, 예절 교육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이 K-POP 커버송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LA 한국문화원 아리올에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1일부터 예선을 진행해 10개 팀을 선정, 결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선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10년 만에 뇌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20일 업스테이트 얼스터 카운티에서 동부형 말 뇌막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 발견된 감염이자 첫 사망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립대에 재학 중이거나 내년 가을 사립대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을 위한 CSS 프로파일이 오는 10월 오픈합니다. 칼리지 보드는 명문대를 포함해 250여 개 사립대가 CSS 프로파일을 요구한다며
다양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재정 보조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첫 여성 한인 경위가 탄생했습니다. 맥컬러프 경찰국장은 지난 1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활약한 로사박 경관을 경위로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는 볼티모어 카운티 150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여성 경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조회수와 좋아요에 눈이 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인도의 한 여성이 SNS에 올릴 영상 촬영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위험에 빠뜨려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여성이 우물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노래에 맞춰 춤동작과 표정 연기를 하면서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하는데요. 그런데 여성이 촬영에 열중해 있는 동안 여성의 다리엔 어린 자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칫 손을 놓치면 그대로 우물 안으로 떨어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이의 안전보다 촬영을 우선하는 듯한 모습이 황당하다며 보호자 자격이 없다고 여성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태국의 촌부리주로 가보시죠. 갑자기 닫힌 대문을 부수고 웬 승용차 한 대가 불쑥 등장하는데요. 집안 차고까지 밀고 들어온 후에야 간신히 멈춰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사고는 알고 보니 트럭이 원흉이었는데요.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던 모래를 도로에 쏟는 바람에 승용차가 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인근의 주택으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당국은 트럭 운전자를 찾아내 과실 여부에 따라 사고 책임을 지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 중국에선 유독 버릇없는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뉴스가 들려오는데요. 곰처럼 난폭하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뜻하는 슝아이즈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건 아닌 듯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말이죠.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입니다. 한 소년이 승강기 옆에 장식물로 다가가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자 장식물에 불을 붙입니다. 장식물은 금세 거센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다행히 한 여성이 이를 보고 달려와 가까이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소녀는 불이 활활 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태연하게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하마터면 큰 화재 사고가 날 뻔했다며 아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사건 경위를 알게 된 아이의 부모는 불에 타기 쉬운 장식물을 둔 쇼핑몰 탓이 크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더욱 사람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분명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는데 제멋대로 외출도 모자라 또 뭘 물고 온 모양이네요. 주인이 잔소리를 쏟아내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 온 건 바로 복권. 그것도 확인해보니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당첨금은 우리 돈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키우는 이 고양이는 알고 보니 평소에도 밖에 나가 물건을 물어오는 게 습관이라는데요. 그동안은 과자 봉지, 담뱃값 등 영 쓸모없는 것들만 물어왔다는데 이번엔 나름 성과가 있었네요. 혹시 돌봐준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건지 이래서 고양이가 영물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타 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와는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케.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